XM3 차량은 인도받은 게 이제 2022년 8월 25일 날이죠. 벌써 3개월하고 이제 조금 날짜가 더 지나고 있습니다. 제 손에 이제 이 차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운행을 하면서 뭐 큰 우여곡절은 없었지만 차를 운행하게 되면서부터 과거에는 이제 차를 샀었어도 그렇게 뭐 애지중지하거나 뭐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그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깡통차, 옵션을 거의 안 넣다시피 한 차들을 구입을 했지, 이번 XM3만큼 이렇게 옵션을 이렇게 최대로 많이 넣어본 건 처음입니다. 머리털 나고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 차에 대한 어떤 애착도 더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면 꺼질세라, 뭐 이렇게 하면 뭐 넘어질세라, 이렇게 좀 아끼게 되는 성향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낀다 그래서 뭐 차에다가 뭐 장식을 하거나 뭐 없는 어떤 기능들을 넣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성격상 그거는 좀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쓰려고 하는 게 이제 취지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제 그런 것들을 넣지는 않죠. 그래서 애지중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도 운전을 뭐 크게 거칠게 운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바쁘거나 이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좀 악셀을 밟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XM3를 출고를 받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급가속 출발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출발을 할 때도 이 차에 대한 어떤 리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항들, 장단점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받았고 이제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이제 차를 몰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3개월이 좀 넘은 시점이다 보니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연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처음에는 그냥 막연히 이제 승차감 정도나 이런 것들만을 생각을 하면서 탔었는데, 타면 탈수록 연비가 비교적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물론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냐면은 주인의 성격과 자동차의 성격도 닮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제 성격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차를 어떻게 몰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의 특성도 바뀌어 나가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차를 계속 부드럽게 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연비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통들 그러죠. 제가 아는 사람들 주변에 대부분의 이제 경력이 있거나 이제 운전했다는 사람들 대부분 하는 소리가 차는 질을 내야 된다. 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의문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차를 질을 낸다라는 거는 이제 뭔가 차가 이제 완성도가 떨어져서 안착이 되는 시점까지 그런 형태로 주인의 몸에 맞게 길을 들여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의 차량들은 좀 그 완성도가 떨어지는 차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 의해서 질을 내야지만이 당연히 이제 고속도로에 나가서 밟아주기도 하고 이제 과격하게 좀 악셀도 밟아줌으로 해서 그 차가 이제 어떤 주인을 또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차에 대한 이제 가속력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틀려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완성도가 좀 뛰어난 차들은 굳이 질을 내줘야 될 필요가 있겠냐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건 이제 주로 굳이 여기서 언급을 한다라 그러면 이제 독일의 이제 벤츠 차 같은 경우들이겠죠. 그런 차량을 굳이 질을 낼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차를 또 너무 질을 낸답시고 험악하게 다루다 보면 차라는 게 이제 부품이 손상이 오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차를 그 깜빡이 같은 경우도 저도 이렇게 과격하게 안 돌리고 살짝 돌려주고, 핸들도 이렇게 세게 안 돌리는 그거 하는 방향으로. 물론 이제 요즘 예전 차들은 그 아무래도 이제 핸들 자체도 뻑뻑하고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요즘 차들은 굳이 이제 험하게 안 다루더라도 그 차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운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방법으로 차를 질을 내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드럽게. 그래서 그 중고차를 사면 그러죠. 이 차가 여성이 탄 차인지 남성이 탔던 차인지를 알 수 있다고들 하잖아요. 보통 여성이 몰았던 차들은 뭐 안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경우인데, 근데 요즘의 차들은 굳이 그런 식으로 비유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를 거칠게 몰아서 쥐를 낸다라는 거는 좀 다소 요즘의 차들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드럽게 쥐를 내주고, 그 폐차하는 순간, 이제 폐차할 때까지 주인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차를 타다가 이제 중고 매매상이나 뭐 이제 중고 딜러들한테 이제 차를 넘기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때까지들 차를 탈 때 보면은 좀 험악하게 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부드럽게 타는 게 차의 신상에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탈 때는 요즘 차들은 굳이 G를 낸다는 생각보다 길게, 가늘고 길게 간다는 생각으로 차를 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XM3가 이제 르노 차죠. 르노 차들이 이제 보통 부품 가격 단가가 비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싼 부품을 써서 가격은 수리를 할 때 싸지만 그 수리가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부품값이 비싼 경우이지만 수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수리할 게 이제 1년에 한 번은 수리한다면 그 체감이라는 건 또 사실 뒤집어서 생각하면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건데도 소비자들은 이제 가격적인 측면, 결론적인 측면만을 보고 차에 대한 그 부품값을 평가하게 된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제 르노 차의 이제 부품값이 비싼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 부품을, 물론 이제 전자장치는 제외하고 저는 순전히 기계적인 장치의 의미만을 부여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기계적인 장치들에 있어서는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는 부품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셀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래 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결론적으로 이제 언젠가는 아무리 내구성이 좋은 차라도 언젠가는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부품이든지 교체를 해주든가. 그 자동차라는 것도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부품이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 걸 예측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전자적인 장치를 제외한 기계적인 장치에 충실한 차가 사실은 제일 좋은 차입니다. 가전제품화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변해 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전자장치들이 이제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들이기 때문에 그 전자장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완성도라는 거는 뭐 우리가 주변에서 일반 가전제품을 썼을 때 어느 시점에 가서 고장 난다는 걸 알 수 있다시피, 자동차의 가전제품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이 XM3에 보면 이제 이 LCD 패널 같이 생긴 요 디스플레이죠. 요 부분이 단가가 좀 셀 거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블렛 PC를 산다 그래도 이게 한 5, 60만 원대일 겁니다. 아마 새거 값이라고 치면은 애플이나 뭐 이제 IBM 호환기종 형태의 타블렛 PC라고 보면은 그 정도 가격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품이 고장 난다라면은 이제 최소 100만 원 정도 수리비는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늠해 보는 게 그렇게 측정이 되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자동차는 엔진의 내구성이라고 봅니다. 엔진의 내구성. 그러니까 차를 조금 몰아봤거나 차에 대해서 특성을 좀 아는 사람들은 쉬운 말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차라는 게 엔진만 튼튼하면 되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엔진에 대한 내구성이 튼튼하다라면 나머지 수만 가지의 부품들은 어차피 소모품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M3가 괜찮은 차라고 봅니다.